이재명의 부인에 이어서 이재명까지 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제 앞으로 9일 후면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으니까 여기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년 또는 1년 반 그 이상의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실형. 자, 이것은 위정교사는 기본적으로 40%가 법정 구속이라고 하고, 자, 나머지 40%는 자, 이 실형에다가 집행유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면, 그리고 나머지 20%가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재명은 비슷한, 위정교사와 비슷한 범죄, 무고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무고로 전과가 있는데, 자, 이게 이재명이 바로 사법방해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막고 거짓말 해가지고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 엉뚱한 판단을 유도하고, 자,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인데 이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6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무고 전과가 있고, 그리고 위정교사,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정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이런 하나 둘씩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의혹이 있지만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갔던 자, 6명, 7명의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또는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이재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수상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무섭다 하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 하필이면 왜 이재명 사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냐? 그러나 이재명은 천연덕하게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서 유죄가 된 것도 바로 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이 부분에서 같이 골프를 지나놓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그래서 그게 유죄 중에 하나가 인정됐습니다. 자, 이재명은 왜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을까? 이게 미스테리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는 자, 이재명 관련해서 6명의 의문 사망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작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TF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이런 지금 이재명 같은 사건이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그 반대 입장에 있다면 벌써 위원회 만들고 뭐 시위도 하고 진상규명하고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싸울 줄 모르고 자, 이렇게 엄연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숙의 경우도 과거에 그 타지마할이라든지 자, 본인이 관련해서 특활비로 관봉권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사 입었습니까? 자, 이런 의혹들. 자, 이런 것 같아도 지금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고,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이걸 사건화 만들고 이슈화 만들고, 그래서 몰래 녹음하고 녹취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김문기 씨를 포함해서 6명의 의문사.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진작 수사도 하고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이 강성규 의원은 자, 중범죄자 이재명 관련 사건과 연관된 인사들의 자살과 의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 자, 법인카드 유형 의혹에 연루된 실무자 그 배소연의 지인,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동거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의 첫 비서실장인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김만배와 동거래한 전 한국일보 간부 등 6명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이 6명 외에도 자, 그 김만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실패한 걸로 되어 있고, 유동규는 2번이나 시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을까? 나중에 유동규 씨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정진상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 이 본인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하려고. 자, 그리고 유동규 씨는 아주 놀라운 증언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에
부인에게 자, 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이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다친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다친다.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때 부인이 김문기 씨 부인이 그때 남편에게 캐묻지 않는 것에서 철천지 한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동기 씨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네. 그 부인한테 이거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가족까지 다친다. 그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부인이 지금 김문기 씨 아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캐묻지 않은 게 아이고. 지금도 한이 된다. 김문기 처장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네. 그 부인한테 이거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가족까지 다친다. 그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부인이 지금 김문기 씨 아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캐묻지 않은 게 아이고. 지금도 한이 된다. 김문기 처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왜 김문기 씨는 자 본인이 지금 큰 상황이 부딪혀 있는데 이걸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가족도 다친다. 왜 가족이 다칠까? 가족을 다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그 세력이 누굴까? 유동기 씨는 지난번에도 증언을 통해서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에도 자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려가지 않았을까? 아니,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한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극단적인 선택하거나 또 죽었다. 얼마 전에도 또 강원도에서 바다 낚시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상한 미스테리한.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거짓말, 돌려치기, 상대방이 덮어 씌우기. 자, 이런 겁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판사들도 이재명을 국민들을 속이고 유권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엄중한 심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있는 것도 미스테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죽음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진상규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강승규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강승규 의원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하는 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 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이제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민심의 과업인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당 대표직을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가고 앞으로 남은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항상 죄를 지은 이재명은 오늘도 밖에 나와가지고 자, 나는 펄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노무현 흉내를 내고 있다. 코스프레. 그러니까 좀 더 가정스러운 것은 이재명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돌려치기 많이 하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난 뒤에 또 발인하고 난 뒤에는 발인하는 날에 부인과 함께 자, 산타 복장을 하고 온갖 춤을 추고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추고 있었다. 자, 이게 아주 보통 사람, 그 일반인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멘탈 아닌가. 어떻게 자기 입에서 형님과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하고 낄낄낄 웃으면서 자기 부인에게도 듣는 데서 그런 걸 하면서 그게 녹음해서 다 나왔습니다. 자기 형수에게 욕을 하는데 그 옆에 자, 이 김혜경의 목소리로 들리는 이런 인물이 있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자, 이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지금 그냥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쫄쫄 따라갈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이재명이 아킬레스건 가가지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7명, 6명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만 해도 잘 찾아보고 추적해보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덮어버린 게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하나 둘씩 드러나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전무후무하게 자, 이재명 미스터리, 이재명의 호러물, 자, 이재명의 공포물,
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이재명의 주변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의문사 진상조사 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 유족들 제보를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은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징역형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다 하는데, 자, 이재명의 선거법에서 징역형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거짓말은 자, 입만 벌리면 거짓말, 모두가 덮어 씌워버리거나 안 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런 자가 시장을 하고 지사를 하고 야당 대표를 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불신하게 될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데 온갖 공작을 다 하는 이런 자. 자, 그런데 이번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데, 그때 김문기 씨의 딸이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김문기 씨 유족들이 이 김문기 씨의 영상통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 딱 보면 자, 김문기 씨가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얼굴이 많이 탔다, 유동규 본부장님하고도 쳤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성남 백현동의 용도 변경, 자, 이것은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법리적으로는 자, 거기에 국감 때 한 답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려고. 과거에도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해서 권순일과 김만배가 짜고 뒤집어 버릴 때도 그때 이 여러 사람이 TV 토론에서 갑자기 묻는 바람에 그래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적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틀린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계획되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런 걸 또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감에서 발언을 딱 보니까 이재명은 미리 이 도피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질문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도표까지 준비한 것은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본인이 도지사에서 물러나지 않고 도지사직을 계속하면서 이게 선거 운동을 했던 것도, 자, 본인이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나면 국감하고 나면 자신의 지지율이 팍팍 오른다, 이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그때는 도지사로서 선거법이 아니라 경기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국감을 받고 나면 지지율이 팍팍 오르더라,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 겨냥해서 한 발언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발언에서 전부 다 발목이 다 잡혀버린 겁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영상 하나가, 또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었다 하는 것도 자, 그 당시에 국감 자료를 딱 보니까 영상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 직원이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직원에게 자, 이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담당 과장, 주무 담당자들이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영상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딱 걸려던 이 장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갔는데 어떻게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나 직원이고 뭐. 자, 아까 맨 처음에 본인이 방송에서 하위직급이라고 몰랐다고 했는데 그래서 골프 친 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없다. 그래서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여기 김문기 씨가 딸과 한 영상통화, 이거를 유족들이 증거를 딱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이 지금 국토부에서 하위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징계를 하겠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본인이 들고 나온 장면. 안 해주면 들고 있는 게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여기 딱 보면 이재명이가 안 해주면 도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도표. 이거 도표를 본인이 딱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이 발목을 잡았다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본인이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합니다. 당시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피감 기관장으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 발언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이재명은 바로 본인의 말로 본인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국감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문진석 의원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백현동 개발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패널을 건네받아 설명합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이 대표 그래서 이재명이 짜고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국회의원하고 그래서 이게 딱 걸린 겁니다. 그 우연히 한 발언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얼떨결에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거짓말, 그 당시도 저렇게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저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재명의 사건에서는 이 거짓말을 드러내고 또 이재명과 김혜경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위직급들입니다. 사실상. 자, 김문기 씨의 유족들, 제출했던 영상, 그리고 이 김혜경 사건만 하더라도, 자, 조명현 씨가 본인이 찍어놓은 사진들,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에 저 7급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발목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딱 적어 놓았던 이런 판례를 가지고 박 들고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바람에, 자, 여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항소심에 가도 이게 이제 뒤집어질 수 없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은 좋다.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문제니까 그거는 무죄로 치자. 그런데 골프를 안 쳤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아주 기막히게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항소심까지 가는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재명의 표를 전부 다 차단해버렸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이득을 봤다. 요게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게 바로 부메랑이 돼갖고 자기를 쳤다. 과거에 한번 해먹었던 수법. 그러니까 우연하게 뭐 질문해가지고 그걸 답변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김만배와 권순일이 만나갖고 조작을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수법을 써먹으려 하다가 이거는 우연히 질문한 게 아니라 미리 작정해가지고 죽이면서 이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보를 통해서 이재명의 징역형이 나오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초동 일대에서도 집회를 했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군중을 모이기도 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부 다 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이재명을 지켜보고, 자, 저녁에는 그야말로 축하 파티를 여는 곳이 많았습니다. 자, 제가 아는 친지 또 지인들도 자, 3, 4, 5 모여서 오늘은 축하 파티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심판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 이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선거법에서 1심에서 바로 징역형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범죄가 무겁고 악질적이고 그리고 나쁘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 보입니다. 자, 어제 이 시내 곳곳에서 자, 이재명 관련돼서 이 집회를 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그야말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 한 집회 장소에 서초동 같은데 여기는 춤을 췄습니다.
자, 이재명의 구속 나오고 나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그야말로 환호 열광의 도안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장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이재명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구속 감빵 여기 놓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자, 또 다른 장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 서초동이 아닌 것 같은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자, 만세를 부르고 길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하. 자,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받았던 소식인가. 자,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이재명의 이 구속, 이재명의 사법 처리,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 이걸 바라고왔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윤석열 정부가 바뀐 지 2년 반이 지나도록까지 자, 오히려 감옥에 가기는커녕 제1야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국회 배지를 달고 그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사법 방해를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그런데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야,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로 잡혀간다. 이제는 나라가 바로 잡혀가는 것 같다. 자, 판사님들 이번 판결을 했던 한성진 부장판사, 이학인 판사 그리고 박명 판사를 비롯해서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판사들이다. 개딸들이 얼마나 급박을 했습니까? 자, 뭐 10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아무런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법과 여기 증거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재명의 이 범죄 사실 가운데 이재명의 선거법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재명은 과거에도 동정 전과가 있습니다.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이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이 선거법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전과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많은 이 심판을 받아왔는 것.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증거를 남겨놓고 그래서 그게 결정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의 어제 선거법 1심 판결에 나자 전국은 열광의 동안이었습니다. 곳곳에 전화하고 곳곳에 축하하고 곳곳에 잔치 국수 이걸 찍어갖고 보내기도 하고 또 잔치 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대신에 이재명 쪽에서는 어제 이 재판 딱 마치고 나니까 그야말로 싹 했습니다. 어제 서초동에서 그 법원에서 내려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야말로 패잔명대로 내려가는 걸.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찍었는데 그 가운데 이 안규령이라고 하는 자,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는 거기 이제 환호하고 있는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 보고 정신 차리라 하니까 자, 곱게 늙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앞에 박찬대를 비롯해서 자, 전부 다 이렇게 쑥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 기가 빠져가지고. 자, 완전히, 힘이 쭉쭉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여기 딱, 주변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서 우파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함성. 자, 곱게 좀 늙었어요 하는 게 안규령입니다. 곱게 좀 늙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환호하고 또 여기 민주당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거기 대안해놓고 곱게 늙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또 노인을 비하했다 뭐 이런 비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기령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 거기와 이재명이 누가 잘생겼나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자, 이렇게 말했던 자.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재명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이 정당이 올바른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양심을 팔고 오로지 자리 하나 잡으려고 자리 하나 얻으려고 범죄자에게 굽신굽신 머리를 조아리고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이거나 관계없이
그러니 저 정당은 폭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폭망할 것이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국민들, 그동안 국회에서 정청래나 최민희를 중심이 돼가지고 마구 폭주를 하고 있고 참고인, 정인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 특히 해병대 군사령부관에게 별 2개, 별 3개에게 일어서서 밖에 나가라 그러고, 자, 그렇게 뭐 토다질 말고 사과하라, 뭐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면 내 구조가 이상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과 비슷한 상식과 이 뭐 조금이라도 염치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이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범죄 카르텔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이 자들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다. 범죄자가, 그것도 이 범죄 워낙 많아가지고 본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헷갈릴 정도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이런 자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모여들고 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전과자거나 또는 이 각종 막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재명의 징역형 이 선고 내려지자 전부 다 패잔병처럼 쑥 내려가고 있는, 자, 이러니 그동안 뭐 검찰 독재 정권이 증거를 조작했다, 뭐 표적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자, 그게 한 3시간 이상 지나가서 당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자, 이 검찰의 사법 살인이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조작했고